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최고의 분석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긴장감이 감도는 뉴욕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FOMC 신호등 앞에서 일단 멈춤. 이 한마디가 정말 딱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틀째죠. 그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올 텐데 그걸 앞두고 한 이틀째 좀 주시장이 약간은 쉬어가는,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혼조권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S&P는 뭐 약보합 정도,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흥미로웠던 거는 러셀 2000이었습니다. 네. 러셀 2000이 이제 12월 4일 날 사상 최고가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6번이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늘 장중 내내 계속 그 사상 최고 돌파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한 3포인트 정도 모자라서 오늘 못 갔는데, 그만큼 최근에 주시장에서 많은 분들의 큰 것과 달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그러면 이제 S&P 아닌 바깥에 있는 러셀 2000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지금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다. 오늘 이 가격은 가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잠시 얘기했지만 오늘 기대와 달리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죠. 네. 보합 정도로 약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반면에 앞선 히트맵에서도 보셨지만 브로드컴 이런 거 뭐 사상 최고가 랠리, 예,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사상 최고가에 바로 초근접 상태가 갔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뭐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크게 눌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사상 최고가 흐름을 찍은 종목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장 파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미국 증시 강세장 전망 배경은입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37개의 운용사 가운데 30곳이 낙관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내년 미증시 긍정적인 시각이 거의 뭐 압도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이 되면 미국의 그 어떤 주시장의 그런 증권사나 이런 IB들이 다분 이제 연말 전망 나오는데 아직 다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다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도 쏟아지고 아마 좀 늦은 곳이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다 발표가 끝날 것 같은데요. 평균적인 지수는 한 7,600 정도에 좀 언저리에 좀 와 있다라고 일단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이 8,100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 도이치방크가 8,000이었는데 오펜하이머가 8,100까지 제시하는 데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목표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펜하이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긍정적 전망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많이 들으셨지만 미국이 예외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본이 되겠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추세 이런 거 이어지겠고, 그리고 강력한 기업 실적,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실적과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주시장을 설명하는 95%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만 보면 월가의 좀 평균치는 내년도 S&P 500 주당이 한 308달러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오펜하이머 305달러 정도, 12% 전망의 상향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오펜하이머는 작년에도 가장 높게 7,100 정도를 제시해갖고요. 네. 가장 근접해 있는 정도 상태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섹터의 최고의 섹터를 IT 섹터를 여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IT 섹터는 지금 11개 섹터 어제도 보여드렸는 게 있는데 연간 실적 전망이 가장 높게 증가 높게 나올 거라 보고 있겠고요.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산업재가 AI에 대한 부민, 전력 수요 이런 것들 하면서 산업재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겠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종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저는 단연 꼭 금융주 섹터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추세 계속 그러지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고요. 딜이 많아집니다. M&A 같은 건 딜이 많아지고, 그리고 일단 기존에 투자했던 IB 고위 업무들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떤 금융업종도 여러분들은 관심 갖고 보셔야 좋게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냐. 물론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지면 더 안 좋은 목소리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불과
10월 말부터 11월 내내 다들 뭐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 많았고 뭐 미국 시장 끝났다는 얘기 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듣기 싫어도 들렸다는 것이 업계의 생리가 되겠는데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 시장이라든가 소비 유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겠는데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크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거를 갖고 왜 이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합리적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이 뭐 비싸다 싸다 얘기 나오고 있지만 또 이제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초과 케이프 수익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극단적인 고평가 사례와 달리 현재 수준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익과 관련된 얘기지만 펀더멘탈의 선순환이 잘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와 고용이 안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일자리가 약간씩 부족해지고 뭐 소비가 뭐 주춤한다 그래도 전체 크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것을 결국 뭐로 나타나냐?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증가 나타나는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S&P 500이 한 14% 정도 이게 평균이 되겠고요. 네. 위에 보이는 것이 IT, 소재, 인더스트리, 산업재 이런 건 세계가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의 증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러셀리처를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매그7 그러니까 빅테크 위주로만 갖고 왔는데 빅테크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근거가 나오는 건 러셀 2000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러셀 2000이 됐건 아니면 빅테크 다른 쪽에 있는 S&P 500 나머지 주식들이 됐건 하여튼 빅테크 한두 종목에 집중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내년 뭐 올해부터 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투자는 뭐 필연적이다라고 보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에 이제 자막에도 보셨겠지만 당장 금리 인하하는 사람이 FOMC 의장이 될 것이라 얘기할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해 목말라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쉽게 얘기해서 5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인데 아주 어렵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의 물가 상승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히 높았을 때보다는 상당히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기대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금리 하방 압박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건데 AI라든가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등등등 하면서 AI가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또 하나 되겠습니다. AI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빅테크만이 아니라 어제도 월마트 설명드려서 말씀드렸다시피 월마트를 비롯한 수많은 산업에 AI가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업무가 효율화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리드 타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의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AI가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크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5가지의 키워드, 5가지가 궁극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보면 기본 밑바탕이 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시장 뭐 단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S&P 500이 올해 36번이 사상저가에 갔는데요. 네. 역사적 통계를 보면 올해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갈 찬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5가지, 6가지를 기본 틀에 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올해 전망도 가장 높게 잡았는데 가장 근접했네요. 네네. 내년에도 오펜하이머가 거의 가장 높게 잡았습니다. 그게 진짜 맞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3곳은 내년 시장 침체 비관론을 내놨고요. 4개사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낙관론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과 주가 영향입니다. 어제 이 시간 속보 나왔었죠. 수출 허용 가능성 높아에서 수출 허용 통보. 근데 주가가 추가 상승이 못 나왔다. 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엔비디아에 대한 H200에 대한 중국에서는 또 다른 또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H200에 대한 수출을 이제 제한을 했었는데 이런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팔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그 사겠다는 사람들의 의지가 맞물려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엔비디아 직접 연락을 해주면서 시진핑도 반가워한다.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모든 걸 믿을 수는 없고 항상 수사가 많이 화려한 사람인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이라든가 알리바바 주요 업체들한테 웬만하면 중국어 쓰라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미국에서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동안은 엔비디아 혹시 여러분들 주주 분들이 많을 텐데 엔비디아 수출 왜 제한하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대부분이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대부분이었지만 또 미국에서도 야 그거 함부로 지금 중국에 팔면 큰일 난다. 이게 군사적으로 쓰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적군인데 그걸 쓰게 하면 어떻게 되냐. 비판이 또 많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걸 하면서도 야 중국의 이제 군사 시설이나 이런 데 쓰지 못하게 한다. 뭐 방법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말이 많은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 뭐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본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게 얼마치가 팔리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럴 때마다 뭐 한국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 관련 주변 사람들이 뭐 관련 당국이나 뭐 기자들이 쓰는 거는 솔직히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사에서 뭐라 그러고 있느냐를 중요시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보면 앞선 코너에서 여러 증권사가 그래서 매출이 얼마 늘어났다 얘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얘기한 건 딱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분기당 80억 달러 정도 매출이 이것 때문에 모자르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곱하기 하면 80 곱하기 4 하면 320달러 정도의 언저리가 늘어날 수 있는 찬스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당 독재국가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야 수입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네. 또 반대로 이럴 수 있죠. 나쁜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 살 수 있게 사고 나서 그걸 필요하러 또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을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젠수랑이 얘기한 거가 그 1분기로 기억하는데요. 80억 달러 정도가 분기당 우리가 매출이 마이너스 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80억 달러면 일정 수준 거기 곱하기 해서 한 50%, 60% 맞으면 거기서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당이 얼마 늘어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의 호재는 약재는 기본적으로 호재일 수밖에 없죠. 매출이 늘어나고 뭐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고 더 많이 만든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뭐 좋아지고 그 수익이 비용이 더 들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직접 만드는 거는 TSMC 이런 쪽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TSMC도 좋아지겠죠. 엔비디아도 좋아지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에 대한 판단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에서 무슨 맞춤형 칩이나 이런 거 자체 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브로드컴도 중요하고 ARM 같은 것도 중요하고 TSMC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하나만 봐서는 지금 세상의 큰 변화에서 떨어져 있는 거다. 지금 다양성을 갖고 보시는 것이 저는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이자 키워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의견 가운데,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 엔비디아 그 외에 요새 떠오르고 있는 그 히어로 구글 알파벳은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알파벳, 400달러도 가능하다고요. 자, 올해 말에 히어로 종목 구글 알파벳 내년에도 기대가 큰데요. 뭐 꼭 엔비디아 팔고 구글 알파벳 뭐 이것보다 구글 없으신 분들은 뭐 추가로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런 의견 저희가 계속 좀 내놓고 있거든요. 결론은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알파벳 주식, 쉽게 해서 구글 주식 없으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한 주라도 사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한 주가 이제 310달러면 우리나라 거의 지금 50만 원 아닙니까? 네. 한 주가 비싸도 할 수 있잖아요. 한 주에 사기가. 다양한 젊으신 분들은 부족하면 요즘은 웬만한 증권사나 이런 것들이 프랙션 매매라고 하죠. 소수점 매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0.1주가 됐건 0.001주가 됐건 간에 알파벳의 주주가 되는 것 자체가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일하시는 분들, 학생들 무슨 하시는 분들의 주위에 물어보시면 챗GPT를 쓰다가 지금 제미나이로 바꿔서 쓴다 하는 분은 네. 수도 없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만나죠. 아마 여러 번 쓰시는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앞선 때 엔비디아 때 말씀드렸지만 결코 어렵게 볼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알파 유튜브로 얘기할 때도 쉬웠지만 제미나이도 훨씬 쉬워진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홀로 생각한다고 또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웹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늘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딱 구체적인 수치를 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조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11월 달에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입니다. 제미나이에요. 월간 증가율이 18%가 증가했습니다. 18%. 월간입니다. 챗GPT는 아쉽게도 2%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AI는 챗GPT입니다. 챗GPT가 아직은 그렇긴 한데. 챗GPT가 하루에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9억 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쓰는데 갭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구글 검색은 11월 달에 마이너스 0.4%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연간은 어떠냐? 제가 말씀드린 웹 트래픽입니다. 연간 증가율은 제미나이가 394%가 늘어났고요. 챗GPT는 54%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챗GPT가 워낙 규모이기 때문에 더 아직은 많이 쓰지만 증가율로 보면 제미나이가 384% 늘어났고요. 모바일 쪽에 보겠습니다. 요즘 웹 말씀드리고 모바일을 말씀드리면 월간으로 보는 DAU가요. 제미나이가 600만 명이 추가됐고요. 같은 기간에 챗GPT는 500만 명. 그럭은 이제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 하는 건데요. 100만 명이 증가했고요. 누적으로 보면 모바일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가 지금 제미나이가 5,400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지금 제미나이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라면 엔비디아도 좋고 다 좋죠. 그렇지만 알파벳 한 주부터 갖고 가는 것이 분명히 시작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알파벳 주주가 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